오늘 리뷰는 바로 로보톤 카 시그니처 페넬로페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 얼마 전에 창고에 들어가서 다시 꺼내왔습니다. 그때 구매하고서 검수만 끝내고서 다시 넣어놨던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어서 크시의 그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페넬로페 빨리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속박스 꺼내볼까요? 속박스 따단. 페넬로페 언제 봐도 크네요. 자, 이렇게 박스도 꺼내봤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로고가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조형도 좀 수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발매는 2021년 9월 달에 웹한정으로 출고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7,000엔입니다. 지금 이게 발매됐으면 27,000엔이 아니라 35,000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카 시그니처다 보니까 위에는 카 시그니처의 로고라던가 뒷면도 한번 옆면이 약간 되게 심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신규 설정화와 함께 공식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미 페넬로페가 이미 로보톤 카 시그니처로 이미 존재했잖아요. 마킹 플러스 버전이랑 이런 걸로. 그러니까 카 시그니처의 그런 느낌인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카 시그니처 페넬로페가 있는데 뒤에서 애니메이션 버전이라고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을 또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조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근데 굳이 따지면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이 외장들이 좀 더 커졌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G랑 거의 비슷하던데?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냥 HG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제 참. 자, 그러면은 박스 오픈! 짜잔! 따단! 큼지막한 블리스터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페넬로페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이라든가 위에는 오디세우스 건담이라든가 베이스라든가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뭐 기본 페넬로페라는 느낌이 강한데 확실히 기존 카 시그니처랑도 HGUC랑도 다른 점이 빔라이플의 에너지팩이 여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외에도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으로 만들어준 뭐 프레임 같은 것도 안 들어있고요. 보조 파츠 같은 게 안 들었어요. 그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교체용 손 먼저 봅시다. 기본 장착은 주먹손이고요. 라이플 손한 세트, 편 손한 세트에서 총 3종류의 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페넬로페의 빔 라이플입니다. 뭔가 심플한 듯 하면서도 볼륨감이 좀 있는 그런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센서 부분에는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다 되어 있고 총구 부분에도 살짝의 구멍이 뚫려 있는 등 뭐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 앞이나 뒤쪽으로 에너지팩이 아직 없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빔 라이플용 에너지팩 큰 것과 작은 것 5개씩 들어갑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빔 라이플의 에너지팩을 2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고 긴 쪽의 아래쪽을 보게 한 다음에 요 작은 에너지팩을 밑에 쪽에 껴주면 되고요. 역시 홈이 파여 있는 게 위를 보게끔 요 대형 에너지팩을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빔 라이플의 완성이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손잡이라던가 회색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포인트도 존재하고요. 마킹도 역시 카 시그니처답게 곳곳에 들어가죠. 그리고 빔 파츠입니다. 말 그대로 빔 사배를 위한 파츠이기도 한데요. 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빔 라이플의 총구에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느낌도 낼 수 있죠. 그리고 본체인 오디세우스 건담부터 사용을 하는 고정 무장이죠. 콤포짓 웨폰 유닛! 유닛 하나당 미사일 런처 4개, 빔 사벨, 메가 입자포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 쉴드로도 활용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오디세우스 본체부터 페넬로페까지 쭉 팔에 고정되어 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빔 사벨을 위해서 빔 파츠 끼울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파란색 유닛을 바깥으로 슬라이드 위로 돌리면서 앞으로 접어주면 메가 입자포! 그리고 양옆에 있는 파란색 부분들 오픈! 짜자잔! 미사일 런처! 이런 식으로 안쪽에 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만큼
디테일 같은 것도 패널 라인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데칼도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끝부분에도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내부도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죠. 안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오디세우스 건담 팔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 아머, 페넬로페가 될 때 양발에 씌워질 추가 아머죠. 거대한 붉은 색깔 발로 되어 있는데 양옆으로 데칼도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발바닥 고정을 위한 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회색으로 또 바탕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 발바닥 쪽도 깔끔하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쁘죠? 이게 양발용이니까 이제 2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아머 한 쌍입니다. 물론 좌우가 있으니까 양다리용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먼저 잠시 결합을 시켜놓고 보도록 하죠. 뒤에서 보면은 다리의 바깥쪽과 뒤쪽을 감싸주는 아머입니다. 그래서 마킹이나 패널 라인들 또 여기만의 특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전체적인 실루엣은 둥글게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데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요. 뭐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양의 마킹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외장의 바깥쪽과 요 디테일 안쪽의 색깔은 또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쪽 종아리 쪽 아머 같은 경우도 좀 더 각진 이런 디테일들 많이 볼 수 있고요. 역시 길쭉하게 쭉 뻗은 그런 느낌이 아주 좋죠. 거기다가 안쪽을 보면 뭐 날아가고 있는 페넬로페 아래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차례대로 빛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죠.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 이상한 소리를 막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녔잖아요. 아주. 그래서 특유의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디테일도 좋았고요. 종아리 쪽에 요 노란 색깔 파츠는 플랩처럼 가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제가 먼저 조작을 했던 건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개봉하면은 종아리 안쪽에 동그란 부분, 이게 안쪽을 향해 있을 거거든요. 포장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이 암 유닛을 안으로 접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뒤쪽이 깔끔한 모양새가 완성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다리 아머, 바깥쪽과 뒤쪽을 감싸는 아머 봤고요. 이 부분, 바뀐 부분이 일단 이 위쪽, 종아리 아머 위쪽으로 해가지고 구멍이 생겼어요. 이게 성광이 하사웨이 버전이 되면서 이제 아머의 각종 기믹을 쓸 때 추가된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커트 아머, 여기도 만만치 않게 뭐 데칼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마킹이 되게 빡세게 들어가 있어요. 역시나 색깔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붉은 색깔의 마킹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도 아머 바깥쪽에 이런 디테일들 놓치지 않고 다 특유의 디테일들 잘 들어가 있고요. 끝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위에는 조인트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마킹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뒤집어 봤을 때 짜잔! 판넬 미사일! 스커트 안쪽에 판넬 미사일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연하지만 판넬 미사일이 따로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센서 파츠, 뭐 말이 센서 파츠긴 한데 안테나죠. 쉽게 말하면 또 물론 뭐 센서로도 활용을 하겠지만은 기본은 플라이트 유닛 앞쪽에 이렇게 안테나로서 꽂히는 거죠. 물론 전체 도색에다가 마킹도 들어가고요. 붉은 색깔의 색깔들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상에는 탑 파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백팩이라고 부릅시다. 등에 달리잖아요.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의 머리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백팩입니다. 뭐 꼬리까지도 한꺼번에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마치 백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실루엣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클리어 파츠도 뭐 클리어 블루, 클리어 옐로우 잘 쓰였고요. 안쪽에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도 노란색이나 빨간색 색깔들 부분 도색 다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마킹들 곳곳에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데칼이나 날개 부분에 도색이나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쪽도 보면은 머리 뒤통수를 감싸줄 부분의 디테일도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등에 들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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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웬 서브암 프레임이 생겼어요. 이게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HGUC랑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등에 들어가는 거
딱 이 부분 모양처럼 만들어 놨죠. 이 등에 들어가는 유니처럼. 역할도 비슷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파츠의 고정을 위한 히든암? 서브암? 그런 거라 실제 공격에는 사용되기 힘든 모양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안쪽으로는 다양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거대한 스테빌라이저. 짜잔.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실루엣은 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붉은색의 마킹들이 좀 인상적이고요. 패널 라인 인상적이고 디테일 끝부분에 이런 것들 특징적인 디테일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쭉 넘어가서 어찌 보면 날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꼬리 부분.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이름이 마킹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데칼, 누가 카 시그니처 아니라 할까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붉은 색깔 라인에도 데칼에다가 끝부분에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은 안쪽으로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추진장치 느낌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이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슬라이드해서 연장시켜 줄 수 있고요. 이게 작중에도 페넬로페가 이 뒷부분이 꼬리처럼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그걸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면서도 안쪽에 관절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꺾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물론 좌우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도 꺾어주거나 그런 게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움직일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머리 들어가는 부분도 관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준다거나 중간 부분을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에 들어갈 메가 입자포입니다.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상단부에 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나 색깔 반반 잘 되어 있고요. 데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은 볼 조인트에다가 중간에 관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아머, 짜잔, 매뉴얼 상으로는 숄더 유닛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심플하게. 뭐 페넬로페라고 하면은 익히 느껴질 만한 그런 형태의 어깨 아머입니다. 거대한 이거 외장에다가 길쭉한 가슴 외장에다가 뒤쪽으로도 길쭉하고 널찍한 이 어깨 뒤쪽 아머에다가 그 페넬로페의 특징이 또 이게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는 아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구멍 두 개에다가 메가 입자포를 끼워주면 되는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끼워지더라고요. 끼울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센 소리가 들리죠? 딱 소리. 이렇게 힘줘서 꼈지만은 가동은 뭐 불편함 없이 가능하더라고요. 흉부 아머 같은 경우도 기본 다 도색입니다. 뭐 이렇다 하기에 막 프라모델 마냥 파츠가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다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오우 도색 잘했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요 사이사이에 개인적으로는 모노아이 하나만 살짝 좀 해줬어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노란 색깔 부분도 디테일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데칼들도 곳곳에 여기저기 붙어있죠. 거기다가 흉부 덕트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시켜줄 수 있어요. 이 외장 자체가 이렇게 덮여지고 열릴 때는 이 흉부 외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치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어깨 아머 이쪽도 뭐 다 좋습니다. 멋진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은 좋습니다. 뭐 패널 라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안쪽에 있는 이런 작은 부분도 도색 잘 되어 있죠. 데칼도 뭐 그렇게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들어가 있어요. 이 끝쪽도 패널 라인의 안쪽도 노란색. 근데 판넬 미사일 해치 오픈이 없어요. 아니 럴수 이게 없어? 이게 없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원래는 이 앞부분에 요만큼 아머가 열려가지고 이제 쫙 안에서 나와줘야 하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정말 없나 하고 뒤집어 보니까 나사로 조여놨습니다. 아니 정말 없나 봐요. 뭐 그래서 내부도 노란 색깔의 파츠 다 잘 들어가 있고요.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요. 어깨 뒤쪽 유닛에 이제 메가 입자포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볼 수 있고 데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더욱 많은 데칼. 역시 카 시그니처. 역시 뭐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이긴 한데 데칼 곳곳에 들어가는 게 참 이쁘죠. HGUC도 데칼 붙이고 나니까 되게 이뻤거든요. 일반판은 되게 심심하다가 합본으로 데칼 붙이고 나니까 되게 이뻤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 안쪽도 이렇게 노란색의 도색된 파츠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프레임 디테일도 살짝 들어가 있고 뭐 이쪽은 따로 가동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어깨 외장 부분의 가동 있죠. 이거. 여기를 안쪽 관절을 좀 잘 봐둬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뭐 그냥 어깨에 이렇게 들썩이는 거 가능한데
문제는 딱 포장 열자마자 어깨 앞뒤가 이렇게 맞물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모아봐도 높낮이가 다르네, 이거 왜 이래? 할 수 있는데 이 뒤쪽 어깨에 연결된 프레임 있죠? 이게 이 중간 관절의 각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가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동시켜서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면은 이렇게 높낮이도 딱 맞는 어깨 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입니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액션 베이스고요. 모빌 슈트 건담 하사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거나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UC 105년이 적혀 있다거나 뭐 RX104 FF 페넬로페 써 있거나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A, B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오디세우스 건담으로 올릴 거고요. 큰 거는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을 올릴 거예요. 자, 그럼 본체인 오디세우스 건담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콤포짓 웨폰 유닛을 팔에다가 양옆에 이렇게 쏙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디세우스 건담 완성!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섬광이 하사웨이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크시라던가 페넬로페, 뭐 구스타프 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앞서 발매됐던 로보톤이나 뭐나 이런 것도 막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애니화 되면서 나온 이 버전도 섬광이 하사웨이 버전도 자연스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좋아하다 보니 곧 있으면 이제 크시 섬광이 하사웨이 버전이 나올 텐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HGUC가 있어서 하는 얘긴데 오디세우스 건담 자체의 프로포션은 HGUC가 낫지 않나. 일단 다시 보니까 이제 사이즈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약간 어깨 높이가 로보톤 쪽이 조금 더 높네요. 살짝 더. 근데 제가 본 포인트는 골반입니다. HGUC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될 때는 골반 조인트를 아예 바꿔요. 고관절이 더 안쪽으로 모여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의식하고 보잖아요. 이 로보톤의 고관절은 너무 넓다, 너무 이게 사이가 멀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HGUC는 그거를 파츠 교환으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프로포션 차이가 유독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근데 뭐 그 외에 컬러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역시 그래도 도색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얘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데칼도 그렇고요. 뭐 아예 비교할 거를 데칼 한 해를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일단은 프로포션 비교를 위해서 가져온 거라서 그런 비교에만 일단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좀 전반적으로 차이가 크네요. 특히나 이 뒤쪽 스커트의 위치라고 해야 할까? 이게 로보톤 쪽은 허리가 보입니다. 근데 HGUC는 허리가 가려지는 정도의 높이, 이게 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높이를 이게 조정을 못 하잖아요. HGUC는 역시 그래도 전반적으로 로보톤 쪽이 소체 자체의 퀄리티 자체는 높다. 단지 고관절의 간격도 이제 조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디세우스 건담부터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사실상 페넬로페의 머리기도 한 이 머리, 개인적으로 이 오디세우스 건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 턱받이? 붉은색 턱을 감싸고 있는 하얀 색깔 아머, 저게 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건담들도 종종 있지만 붉은 색깔의 눈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건담이 붉은 눈이 기본인 게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가 센서 쪽도 굉장히 붉은색이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붉은색이죠.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옆에서 봤을 때 마치 투구의 과거 그런 그리스나 이런 시절에 그 병사의 투구를 떠올리는 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흉부에 데칼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각진 외장에다가 패널 라인에다가 디테일도 흉부에 이런 덕트 디테일도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콕피트 해치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데칼 하나 톡 넣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몸통 옆쪽으로도 역시나 데칼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옆구리 쪽에도 각진 외장과 함께 하얀 색깔 외장이 허리 쪽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허리에 붉은 색깔 외장과 함께 위쪽으로 가면은 스러스터죠. 깔끔하게 디테일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합니다. 예, 사실상 페넬로페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어깨를 쓰죠. 거기다가 어깨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붉은 색깔에다가 안쪽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외장들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팔에는 사실상
이 팔은 콤보진 웨폰 유닛이 다죠, 사실상. 요 팔 안쪽은 그냥 하얀색이고 추가적으로 디테일이 깊게 막 엄청 들어가 있진 않기 때문에 팔 안쪽도 그냥 심플하거든요. 굴곡 정도? 그리고 스커트 부분입니다. 하얀 외장이 좀 인상 깊은데 거기에 막 굴곡은 엄청 많아요. 타여 있는 부분도 많고 패널 라인에 데칼에 뭐 이것저것 많고 사이드 스커트도 보면은 나름 또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이드 스커트의 구멍 따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확장성도 따로 없을 텐데 뭘까요? 그리고 뭐 뒤쪽 스커트로 가서 이렇게 널찍한 스커트에다가 데칼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이 좀 눈에 띄고요. 요 스커트는 지금 상태면은 고정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은 가운데에 갈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내부 디테일이 보이죠? 여기도 성광야 사웨이 버전이 되면서 바뀐 부분인데 일단은 다리 안쪽에 프레임이 더 생겼습니다. 이제 플라이트 폼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그런 조인트가 추가되고 신설됐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내부 같은 경우도 웬 조인트들이 뭐 이렇게 양옆으로 3개씩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쪽에는 짠! 빔 라이플의 에너지 팩을 수납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팩을 큰 것과 그리고 작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수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라이플에 고정하고 나면 남는 요 에너지 팩이 총 8개 남게 되는데 그중에 6개밖에 끼울 수가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에너지 팩 2개는 남게 되는 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 이런 기믹이 있는 거는 좀 많이 반갑죠. 기존엔 없던 거니까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보면은 허벅지 안쪽에는 플라이트 폼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까 이 골반 뒤쪽에 있던 조인트에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고요. 허벅지 안팎으로도 데칼이 추가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관절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무릎 쪽도 볼륨감 있는 조형 눈에 띄죠. 예, 무릎 안쪽으로는 뭐 이런 덕트 디테일도 있고 데칼도 있고 노란 색깔의 이런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붉은 색깔의 마킹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 바깥쪽으로는 추가적인 지지대가 들어가 있죠. 페넬로페 때 옆으로 전개할 파츠기도 합니다. 의외로 이 중간 관절도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접어놓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종아리 쪽에도 이제 아머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라던가 마킹이라던가 종아리 뒤쪽으로는 이렇게 스러스터 디테일도 있고요. 발은 전체 하얀색. 발등에 빨간 색깔 포인트라도 없으면은 되게 심심하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발바닥 디테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 텐데 가동?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가동 범위가 별로냐 그게 아니라 한번 보죠. 일단 목 자체는 기본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편하게 돌려줄 수도 있고 목 안쪽으로도 역시나 이렇게 뽑히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뭐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고개 드는 거 엄청 들어집니다. 숙이는 것도 꽤나 숙여지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이 어깨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오른쪽 어깨 볼 조인트거든요. 안쪽에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걸 볼 조인트로 했지 싶긴 한데 헐겁습니다. 왼쪽 팔은 좀 괜찮습니다. 오른쪽 어깨 볼 조인트가 유난히 여기가 헐겁습니다. 이게 라이프를 못 들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옆으로 들거나 할 때 이쪽 여기죠. 이렇게 옆으로 드는 부분이 많이 헐거워요. 여기는 진짜 왜 양쪽이 다른 거야? 왜 대체 같은 파츠 쓰면서 왜 양쪽이 다른 거냐고요? 무튼간에 이렇게 아머를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장 기믹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앞뒤 가동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페넬로페 입고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 근데 잘 움직이진 않겠죠. 그리고 뭐 어깨 바깥쪽에 외장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 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웨폰 유닛이 좀 간섭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들었을 땐 이 정도까지 90도 좀 안 되네요. 근데 이거 제가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이거. 뭐 팔 상박 쪽에 회전축이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하지만 팔 하박이 회전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해서 그 이상 가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 콤포짓 웨폰 유닛도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나름 특정 각도 내에서는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 볼 조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가 이 등으로 가면은 붉은 색깔 유닛 요 외장 얘가 간섭이 엄청 심해서 허리를 돌리는 게 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래도 뭐 흉부에 또 이렇게 가동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스윙이라든가 이런 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치만 당연히 아쉽죠.
그리고 고관절 가동, 스커트가 꽤나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안쪽을 볼 수 있는데 당연하지만 이렇게 신축 기믹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 거 꽤나 많이 들어집니다. 90도까지는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불편함 없이 그냥 들어줘요. 그리고 고관절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라이트 유닛을 짊어져야 하다 보니까 무게감 있게 잘 견디도록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허벅지 회전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해서 상당히 크게 가동하는 그런 무릎을 볼 수 있고요. 실린더 디테일이 드러나는 게 특징이고요. 뭐 실린더 가동은 안 합니다. 그리고 발목도 안쪽으로 그래도 접지 않은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크게 움직여주고 회전 가능하고, 저 안쪽에 보면은 두꺼운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발목을 생각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래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뻗는 부분 발바닥이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꽤나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디세우스 상태에서는 뭐 가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어깨 헐거운 거 빼고요. 근데 이 어깨 헐거운 거는 아마 케바케일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먼저 오디세우스 상태에서 간단한 액션입니다. 미사일 런처 해치 열어서 발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메가 입자포 액션, 아주 굵은 빔을 발사하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참고로 페넬로페가 되면 어깨 위에 있는 메가 입자포까지 4개를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이번엔 왼팔에선 빔사벨을, 오른손에는 빔라이플 들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페넬로페가 되면은 라이플 액션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빔라이플 액션, 아니 어깨 헐겁다 그러지 않았나요? 당연히 이 포즈 찍기 전에 바디쉬 작업을 해서 조금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페넬로페 외장들 다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발 아머, 발꿈치 쪽의 조인트를 이렇게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 앞발 쪽과 결합을 시켜줄 수 있어요. 깔끔하게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뭐 추가적인 이렇게 프레임에 도움을 받지 않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결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다. 그리고 이 발 아머 좌우도 있거든요. 가만 보면 이 바깥쪽에만 이렇게 각져 있는 디테일이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좌우 구분이 있어요. 다음은 종아리 아머인데요. 종아리 아머도 기믹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 안쪽에 있는 서브암 같은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아머의 안쪽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돌기랑 이렇게 이 종아리 아래쪽 유닛 가동을 하거든요. 이 가동시켜 보면은 딱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조인트랑 이 구멍이랑 수평을 이루고 이렇게 종아리의 안쪽 아머를 슬라이드해서 고정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하는 기믹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건 되게 의외의 고정 기믹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서브암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서브암 이렇게 배치시켜준 다음에 종아리에 있었던 플랩들을 전개. 그 다음에 방금 만든 발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발 뒤꿈치에도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 맞춰서 이 서브암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게 서브암이 이 발꿈치 뒤쪽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 물어주면은 여기는 준비 끝. 이때 발 아머랑 종아리 아머랑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살짝 교차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종아리 바깥쪽 아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옆에다 잘 껴주는데 이 아머 쪽에도 조인트가 하나 달려있거든요. 그게 이 발등 쪽으로 가게끔, 그러니까 발이랑 간섭이 없게끔 하는 거죠. 잘 위치 잘 보면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러면 한쪽 다리의 끝. 반대쪽도 해볼까요? 종아리 아머에서 서브암을 끄집어낸 다음 앞으로 돌려서 조인트 맞추고 슬라이드 고정시켜주고, 발꿈치를 가져와서 뒤쪽을 서브암으로 잘 물어주고 이렇게 살짝 교차되게끔 슬쩍 한번 해주고, 종아리 바깥쪽 갖고 와서 이렇게 발등 스크래치 안 나게 잘 조정하면서 고정한다. 그리고 뒤쪽에 접혀있는 플랩은 펴준다. 이러면 준비 끝이죠. 자, 다음은 백팩을 가지고 오는데 안쪽에 접혀있었던 서브암 있죠? 프레임을 이렇게 펼친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처럼 접혀있는 상태에서 서브암만 펴줍니다.
잠시 펴놓고 대기할게요. 그 상태에서 백팩의 정중앙으로 가면 이렇게 조인트 하나가 접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를 끄집어내서 가동시켜줍니다. 쫙 펴준 다음 그 조인트에다가 앞서 만든 다리 아머를 가지고 와서 장착. 짜잔. 그 다음에 방금 펼쳐놓은 서브암, 얘도 가동을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아까 외장 볼 때 있었던 위에 있는 구멍 있죠? 이거를 이 서브암으로 물어주는 거죠. 이렇게 결합 딱 튼튼하게 결합이 되는 느낌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반대쪽도 가지고 와서 결합하고 서브암으로 이렇게 각도 잘 맞춰서 밀어서 결합. 오!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프레임이네요. 그 다음 상체 아머, 숄더 아머죠. 숄더 아머 가지고 와서 이 뒤쪽에 결합용 조인트가 이렇게 양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맞춰서 이제 결합만 해주면 되겠죠. 잘 맞춰서 결합.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을 잠시 이렇게 들어주면은 안쪽에 또 조인트 하나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꺼내줍니다. 수직으로 꺼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주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조인트를 꺼낸 다음 다시 원위치. 조인트만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 뒤집습니다. 자, 뒤집으면 아까 꺼내놨던 조인트가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커트를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잘 조인트 위치 잘 맞춰서 조심히 잘 결합을 해줬고요. 이렇게 안쪽에 잘 보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백팩 쪽, 그러니까 등 쪽이죠?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구멍 하나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 끼울 수 있는 곳입니다. 장착! 자, 이렇게 오디세우스와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완성!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죠. 일단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도 잠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암호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 알맹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릴 적에 이걸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 아머만 따로 이렇게 사출해가지고 입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로봇 애니메이션의 클리셰 중 하나죠. 이렇게 기본 메카 상태에서 고전하다가 보내줘 하면 딱 얘가 날라와가지고 딱 합체하는 그런 상상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역시 이제 HGUC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HGUC는 이게 중간 연결 프레임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이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 있죠? 저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이죠. 거기다가 기존의 로보톤 카 시그니처 페넬로페도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이 암호끼리 연결해주는 게 있었는데 요 성광이 하사웨이 버전에선 그런 거 일절 필요가 없다.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겠죠. 자, 그럼 이제 오디세우스를 페넬로페로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분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히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먼저 종아리 아머, 일단 이 락은 다시 풀어놨어요. 이 슬라이드 했던 락은 풀었고 이 서브암 부분 있죠. 이 서브암을 결합에 방해되지 않게 이 목을 이렇게 90도 돌리고 다시 넣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양쪽 다 해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애초에 처음 포장해서 꺼냈을 때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니까 꼭 눕혀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 위에 있는 결합 조인트, 아까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접어줍니다. 자, 그럼 도킹을 시작해볼까요? 발부터. 발 앞꿈치는 이제 좌우가 있었죠. 잘 보면서 이제 발가락부터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결합. 발꿈치도 그대로 조인트에 맞춰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앞꿈치가 처음 끼울 때 약간 스크래치 괜찮을까 하면서 끼우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발끝을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넣고 뒤를 슬쩍 눌러주면 됩니다. 뭐 결합 과정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HG도 비슷하게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다리 옆에 있는 이 보조 발 부분, 보조 지지대 내려주고 종아리 아머가 와서 이제 결합 딴.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요거를 앞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사실 끼우기 전에 이렇게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종아리 적당히 감싸듯이 하면서 딱 맞춰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좀 조정을 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머 내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 깔끔하게 결합이 됐고요. 요 지지대 내려주고 이제 다리 바깥쪽이 가야죠. 조인트가 두 개입니다. 뒤쪽 아머에서 들어가는 조인트, 그리고 끼워질 녀석이 종아리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잘 맞춰줍니다. 결합 튼튼. 이제 반대쪽 역시 동일하게 작업해주고요.
그 다음 고관부에 있는 조인트를 전개. 스커트를 가지고 와서 사각형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를 잡아서 슬라이드. 이렇게 프레임의 연장. 그 다음에 상체 아머, 이제 어깨 아머를 씌워줄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쪽 아머를 잘 접어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이 앞쪽 아머 있죠. 앞쪽 아머도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슬라이드로 앞으로 빼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보면 여기 작은 틈 있죠. 여기가 슬라이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잘 보고 어깨 앞뒤를 결합할 때 딱 잘 포개지도록 위치 조정을 해주면 좋고요. 블레이드 안테나를 가운데로 접어주고 그대로 씌워줄 건데 연장된 어깨 프레임 안쪽에 구멍에 맞춰서 끼워줄 겁니다. 이 어깨 안쪽에 조인트 있거든요. 이렇게 잘 가서 쏙 들어가면 됩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블레이드 안테나 다시 전개해 놓고 어깨 위치 잘 조정을 해주고 백팩이 옵니다. 접혀져 있던 프레임을 이렇게 좀 전개를 해 놓을게요. 전개를 해주고 머리가 들어갈 부분 하얀 색깔 외장 들어주고 잠시 머리 부분도 살짝 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에 좌우에 슬라이드하는 조인트, 그게 이 회색깔 프레임에 슬라이드 되면 됩니다. 하기 전에 이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니까 스커트 빼먹을 뻔했죠? 스커트 좌우로 갈라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도킹! 앞뒤 튼튼하게 결합됐습니다. 결합했으면 뒤쪽 스커트 다시 덮어주고요. 백팩에 있는 꼬리 내려주고 스테빌라이저 올려주고 백조의 머리도 살포시 좀 내려주면 아머 결합이 끝났으면 흉부 덕트도 전개! 완성! 페넬로페! 와우! 웅장하다! 이게 제가 이게 뭔가 괴수 같으면서도 제대로 로봇의 형상은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시라던가 아니면 페넬로페라던가 아니면 제오라이모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 멋있네. 전체적으로 쭉 샤프한 느낌도 잘 살아있으면서도 묵직한 느낌, 특히나 이 옆모습은 뭐 정말 멋있죠. 이 앞뒤로 길지만은 그만의 멋이 있는 약간 전함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뒷모습 보기 좋죠. 개인적으로 뒷모습에서도 이 어깨와 종아리의 이 뾰족뾰족한 이 외장 디자인들이 뭔가 일체형을 이루는 것 같은 요 느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꼬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요 직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섬광야 사웨이 버전이 되면서 뭐 스커트라든가 이런 데가 좀 더 볼륨감이 커졌어요. 기존의 카 시그니처는 좀 더 날씬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애니메이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HGUC랑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와, 웅장하다. 이거 와, 화면 가득 차는 거 봐요. 야, 든든한데요? 갑자기 배불러지네. 와, 이게 역시 페넬로페 2대 있으니까 장난 아닙니다. 볼륨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일단 사이즈는 아까 오디세우스도 그랬지만은 이제 로보톤 쪽이 조금 더 큰 느낌인데 옆으로는 HGUC가 더 큰 것 같아요. 위로는 로보톤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분위기가 이게 그것도 있나? 이게 로보톤은 이 어깨 아머 부분이 상하 가동이 됐잖아요. HGUC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이렇게 막 좁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스커트도 HGUC 쪽이 좀 더 비율이 크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먹이랑 종아리 아머 사이의 간격이랄까 좀 여유 공간 같은 게 로보톤이 더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같은 페넬로페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뭐 이미 머리라던가 나머지 외장들 자세히 이미 본 파츠들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페넬로페에서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딱 이 머리와 함께 백조의 머리가 보이면서 이렇게 직선적인 아머랑 이런 거 한꺼번에 보이는 딱 이 구도, 딱 이 부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살짝 옆으로 보잖아요. 이 백조의 머리 부분, 요 머리 부분이 약간 전함의 브릿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러면서 라인도 여기에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어깨 라인이나 이런 것도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그리고 이 페넬로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어깨 안쪽이나 이런 데 있는 노란 색깔 핀들이죠. 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시스템. 야, 이거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다리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확실히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분위기죠. 이러면서도 약간 그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니까요. 아주 다리 같은 경우도 끝으로 샤프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기가 좋고요. 뒷모습은 또 봐도 좋네요. 뭐 이대로 두기보다는 스탠드에도 올려보죠. 스탠드에 올려서 비행하는 듯한 구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면서 괴상한 소리 내면서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요 정도 좋다. 약간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 비춰준 다음에 좀 더 가까이서 한번 카메라 비춘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럿 얼굴로 바뀌는 그런 구도. 그리고 라이프 액션! 아무래도 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막 넓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요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요것 덕분에 또 라인이 이쁘죠. 굉장히 이렇게 V자 딱 그려주면서 보기 좋죠. 그리고 양팔 어깨에서 발사하는 어마어마한 메가 입자포 4개 동시 사격하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부디 이 포즈, 이 기술 부디 애니메이션으로 빨리 보고 싶거든요. 제 진짜 게임으로밖에 보질 못해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볍게 빔사벨 액션도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액션을 취하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빔사벨 액션이 애니메이션처럼 이게 막 휘두르는 느낌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라면 이 주변에 판넬 미사일들을 이렇게 한 6개 정도 놓고 싶은데 뭐 부속 파츠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머 내에서 이게 분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분위기만. 그리고 전시할 거라 그러면은 딱 지금 이 느낌대로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아직 하나 덜 봤습니다. 플라이트 폼 가봐야죠. 이 상태에서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플라이트 폼이 존재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스탠드에서 내려오고요. 매뉴얼상에는 마지막에 하는데 일단 먼저 해놓을게요. 스탠드에 올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커트를 가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먼저 끼워줍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거 할 때는 스탠드에 먼저 올려놓고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굳이 다리 사이에 조인트를 고집할 필요가 없네요. 일단 머리에 블레이드 안테나를 접어주고 고개를 푹 숙여줍니다. 그러면서 흉부 덕트도 덮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있던 기술을 앞으로 적당히 머리를 덮어주고 메가 입자포도 앞으로 전개해주고 그리고 어깨 아머를 펼쳐줍니다. 쫙 펼쳐줄게요. 뒤쪽 아머를 이렇게 접혀져 있던 프레임 펼쳐서 쫙 펼쳐주면 돼요. 딱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백팩 라인이랑 비슷하게 해주면 더 좋겠죠. 자, 반대쪽도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양쪽 다 작업이 됐고 그리고 스커트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팔을 뒤로 들어주면서 완전히 수평은 안 되니까 요 웨폰 유닛만 수평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 뒤로 팔 들고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그 다음 다리로 가서 옆에 있던 지지대는 중간 관절만 접어주고 발은 완전히 이렇게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중간만 접고 발 펴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있던 구멍을 이 뒤에 있는 프레임 조인트에 맞춰서 다리를 뒤로 들어줍니다. 뒤로 들면서 조인트 맞춰서 고정! 이게 한쪽을 끼우고 나니까 반대쪽 끼우는 게 조금 빡세네요. 힘이 조금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뒤에 있던 날개들 그리고 꼬리는 바깥으로 슬라이드! 플라이트 폼 완성! 이 꼬리 팔랑팔랑 하는 거 요게 아주 그냥 요게 좋네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느끼는 건데요. 아니 섬광이 하사웨이 버전이라면서 다리가 역각으로 꺾이진 않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리 역각으로 꺾었는데? 그게 안 되네. 살짝 아쉽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로보톤 카 시그니처 페넬로페 섬광이 하사웨이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카 시그니처도 샀고 HGUC도 샀고 유니버셜 유닛도 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페넬로페는 제가 다 만져봤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그래도 로보톤 계통. HGUC도 뭐 분리, 도킹, 기믹 다 있지만은 아쉽죠. 액션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아쉬웠어서 로보톤 오래간만에 만지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선 좀 더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 디자인에서 막 쭉쭉 뻗은 액션 나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한 만족도가 좀 있었다.
대신에 좀 뭐랄까 섬광의 하사웨이 버전 하면서 사실상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프레임 없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시금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금 떠올리네요. 뭐 무튼 간에 뭐 다 좋았으나 어깨 관절 많이 안 좋았다. 좀 심하게 안 좋았다. 그런 말 남기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림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